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는 거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특히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거운 녀석들에 딱 걸맞는 대박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뚱커벨, 선물이 뭐예요? 네, 무거운 녀석들에 딱 걸맞는 선물입니다. 지난주 성원이 불 같았습니다. 너무 뜨거웠는데 이번 주에도 한돈 인정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몇 분한테?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밑에 있잖아요. 10분 뽑습니다. 10분. 아, 10분. 네. 아. 요즘 네. 또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네. 연말 회식 메뉴는 당연히 뭐다? 우리 돼지 한돈. 네, 한돈. 한돈이 뭔 뜻이에요? 한돈, 두돈, 세돈 아닌가요? 한국 돼지. 한국 돼지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네. 배수장 다 알면서. 그만돈이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그만 돈이요? 제가 아까 인터넷으로 오늘 시세 봤더니 13만 원? 23만 9천 원. 반올림하면 비싸네요. 24만 원 되겠더라고요, 한돈에. 아. 자,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10만 원짜리 한돈 상품권 10분께 드립니다. 방송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무게인수 뭡니까? 누더기가 된 선거제 개혁입니다. 네, 지금 4+1 선거제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거법이 고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너덜너덜 누더기가 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4+1에서 또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애진장에 제외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제외가 돼서 3+1에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250에서 50, 250과 50 그리고 50 비례대표에는 30명은 연동형 캡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거. 예. 바로 이 안에서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그랬습니다. 이 석패율 제도는 좀 재고 다시 생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잘 협상이 안 되니까 어떤 카드를 또 민주당에서 빼들었냐면 민생법안과 이 공수처법,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다루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50은 지역구, 네. 50은 이제 비례인데 그 중에 30석은 저 연동형을 캡을 씌우는 거예요. 네. 적용해서 상한선은 30석까지만 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 20석은 기존처럼 그렇죠. 합병한다, 병합병기인가 뭐 그렇게 우리가 20대 총선에서 하는 것 마냥 그런 네. 식으로 20명은 이제 비례대표를 뽑자는데 근데 어려워요. 갈수록 이게 뭐 연내까지 처리가 될려나 없될려나 모르겠는데요. 자, 뚱블리 기자.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네,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그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이겠다라면은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성정당, 그러니까 본정당이 아니라 마치 위성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위성정당. 위성정당? 네. 인공위성인가요? 인공위성 할 때 그 위성정당. 몇 번씩 얘기하세요, 근데? 네. 네. 어쨌든 그 위성정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정당 투표를 여기에 몰아달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위성정당에. 네, 위성정당에. 네. 그러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챙기고 또 비례는 비례대로 챙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지 설명을 좀 쉽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워낙 제도가 복잡하니까 근데 이 50% 연동형의 이 30석의 캡을 씌우는 걸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투표를 합니다. 지역구 투표 하나, 그 다음에 정당 투표 하나. 지역구는 뭐 기호별로 후보 이름에다 이제 도장을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총선 때마다 항상 2장 찍어 오셨잖아요. 해왔죠. 하나는 정당 지지하는 네, 거, 무슨당 정당 명부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정당 투표에서 그 A 정당이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볼게요. 정당 지지율로 30%. 네. 그러면 전체가 300석이니까 이 30%면은 90석을 90석. 네, 90석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연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에서 전체 이제 확보한 전체 정당 투표를 통해서 확보한 의석에서 지역구를 빼는 게 이제 연동형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비례가 몇 석이 돌아가는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지역구가 90석을 초과해서 지역구 네, 당선자를 냈으니까. 초과를 했으니까. 그럴 땐 A당은 비례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거죠. 한 명도 당선을 그러네요. 시키지 못하게 이건 됩니다. 뭐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대 정당이죠.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에다가 몰빵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비례 한국당의 연동형 의석이 상당히 확보될 겁니다. 네. 그럼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합당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를 불리는 형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A당은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는데 B당이 이제 정당 투표 30%를 얻으면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이 30%를 얻어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두 당이 합당 절차를 거치면은 그 비례대표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어서 네. 비례 정당 지지율로만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위성정당이 예를 들어서 10%를 차지했다. 네. 그러면 10 곱하기 3이니까 몇 석이에요? 10% 차지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30석 30석. 상도에서만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석을 지역구는 한 명도 안 나와도 네네. 30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10% 를 위성 얻으면.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제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따로 뽑고 비례대표를 이제 47석에서 따로 뽑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가져가고 네. 지역구는 또 지역구대로 가져가겠다. 이게 기존 선거와 조금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선거 개혁을 부르짖는데 위성정당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네요. 드러내놓고 명분상. 여당인데 근데 자유한국당은 봐라 우리가 반대했던 법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지층들에게 투표는 우리 후보에게 지역구에서 정당 투표는 전부 다 이 비례 한국당에다 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불리해지면서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네. 취지와는. 다른 저 야당들 작은 야당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극렬 반발을 하죠. 이건 네. 꼼수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뚱하고 에밀레 네. 울렸어요.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전무후무한 재판. 어제 소식을 정경심 가져왔습니다. 교수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죠. 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하고 판사하고 검찰이 부딪혔어요 어제.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일단 어제 재판에 검찰에서 총 9명의 검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부장 검사가 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단단히 작정을 하고 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재판 전부터 이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인건 판사가 이 의견서를 보고 의견서를 봤으니까 한번 재판부 중립에 대해서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의견서에 대해서 이 재판장 현장에서 직접 의견 진술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진술을 하겠다라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아니 의견서는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고 재판부가 봤다니까 빨리 그냥 공판 바로 시작을 하자,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검사 9명이 번갈아 일어나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재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발언을 순간순간 하는 이런 건데 이 목소리가 점점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판사도 이제 같이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예. 뭐 앉아라, 뭐 기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고성이 좀 오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변호인 측이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변호인 측도 일어나가지고 아니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안 줬음에도 이 검사들이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참 이 30년간 재판을 해봤지만 보지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변호인을 향해서 이 검찰 측에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영화에 보면 판사한테 이 있습니다 하는 쪽은 변호인들 아니에요? 거의 변호사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이 있습니다 뭐 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검경 갈등만 이야기였는데 이제 검법 갈등이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죠.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네. 학력 위조 사실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5개 중에서 의혹이 있었던 이 중에서 3개의 이제 3개의 허위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일부 허위가 되겠죠. 이 단국대 학부를 수료했다. 또 템플대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다음에 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이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총장 직위에서 해임을 요구했는데 네. 최 총장 측에서는 억울하다. 우리가 아직 뭐 소명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뚱커벨 배종찬 소장님 네. 재미 유학파인데 뭐 어디 학위는 어디까지 했어요? 석사까지 제가 뭐 했어요?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석사는 했고요. 네, 네. 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박사 수료인 것하고 박사 학위자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학력을 이야기할 때는 뭐 수료인지 학위인지까지도 중요하게 따지는 게 대한민국 박사는 뭘로 수료했어요? 행정하고 행정학. 정책학. 네. 박사 수료는 뭐 저 검증 안 하죠? 오늘 뭐 뚱커벨 특집인가요? 아니 뭐 이미 뭐 척척박사시니까 네. 아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정말 대단하네요. 네. 뚱. 예.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송병기의 수첩입니다. 송병기 씨가 저기잖아요. 그 울산. 네. 네. 부시장. 부시장. 네. 경제 부시장인데 아우 요즘은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네, 울산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수첩에서 이 청와대에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울산 시장에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초에.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초에. 네,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지방선거 투표일이 있기 전에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뭐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제안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제안은 있었다고 해요. 네. 임동호 측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해명했는데 하지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실제로 자기가 그런 자리를 제공받았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이 의혹을 제안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받은 적은 없었다. 네.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분이 한 18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다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울산에서도 오래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에서 이제 선거 이게 경쟁을 했던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뭐 압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포기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해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는 뭐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결코 자기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제공받은 적은 없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까 저 뚱커벨은 임종석 실장으로부터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민정수석실에 제안받았다. 또 어디 보도 보면은 또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다.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건 뭐 KBS에서 보도입니다. KBS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이것도 이제 규명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임기가 끝나가는 뭐 한국전력사장직 공기업이죠. 이 자리를 제안했었다라고 이 설명 역시 임 전 최고위원입니다. 네. 제안을 받았다. 얘기가 바뀌는데 SBS에서는 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SBS가 관련 녹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SBS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이후에 나온 얘기는 이 한병도 정무수석에게서 뭐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있고 또 뭐 이제 뭐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에게도 뭐 받은 게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제대로 그래요. 보기가 좀 어려운. 자 그런 그러면 어쨌건 간에 네. 누구한테 제안을 받아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요. 이런 게 범법 행위가 왜 되는 거예요? 어떤 혐의를 검찰이 찾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가장 이제 검찰에서 파고 있는 부분은 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실정법 위반인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경선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 경선 개입 의혹으로 그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검찰에서는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뭐 직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뭐 김기현 전 시장의 어떤 정책 같은 거를 무산을 시켰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직권 남용이 적용이 될 수도 직권남용. 있죠. 네. 뭐 이제 근데 아직은 주장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임종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이제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네. 후보 매수 개입 뭐 이 내용입니다. 네. 뭐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거예요. 네. 그죠? 지금 뭐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무게 뉴스 하고요. 저 퀴즈 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
아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히실 수 있습니다. 벌써 뭐 정답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비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지 않았습니까? 지역구는 한국당 찍어요. 종이에다가.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도록 한다. 일종의 뭐 이제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명 비례한국당은 자매 정당 혹은 무슨 정당이라고 불립니다.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이 정당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오늘 그래도 특별히 정상근 기자가 힌트를 한번 줘보시죠. 아 제가요? 네. 아 제가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면 인공위성에서 대답 인공위성에서 나오겠죠? 네. 네. 다 나왔네, 다 나왔어.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한돈 상품권 외에 다른 상품도 무겁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돈 상품권 10만 원짜리는 10분한테 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